안녕하십니까, 이소영입니다. 제17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3차전 경기 김성룡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세돌 구단이 우승컵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제는 일본의 무라카와 다이스케 7단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4연승을 거두면서 우리가 우승할 확률은 20%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승리하면서 아마 그 퍼센트지가 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심 제 생각에는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 그 상대하는 그 중국 선수가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렌샤오 7단이 도전을 하는데요. 과연 이세돌 구단의 2연승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농심배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농심신라면배는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농심이 협찬합니다. 5인 연승전으로 벌어지는 한중일 국가단체전. 우승 상금이 5억 원이에요.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이제 3억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삼국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그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시합이 되겠고 올해 또 특히 그 일본이 선전하면서 더 내용이 재밌어졌습니다. 네, 김성룡 구단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이세돌 구단의 이 생각 시간,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제한 시간이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라는 것은 아주 속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에 선수들이 포석을 짜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중반 이후에 실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잘 두는 바둑보다는 실수를 줄이는 바둑이 더 유리한 농심 신라면배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한국의 이세돌 구단이 일본의 무라카와 다이스케 8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일본도 단 한 명의 기사만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 중국은 커제 렌샤오 2명의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유리한 상황이고요. 우리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있고 일본은 이야마유타 또 최고의 기사가 있습니다. 네. 모두 지금 희망이 있거든요.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한다면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3차전 세 번째 경기 이세돌 구단과 렌샤오 7단의 대결입니다. 83년생, 94년생, 나이는 11살 차이가 나네요. 렌샤오 선수는 우리 팬들에게 좀 생소한 그런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중국에서는 대단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우승 경력도 있고 특히 그 커제 선수가 지난해 워낙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약간 빛에 가려진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 미위팅 판팅이 오히려 어린 선수보다 이 렌샤오 선수가 요즘 성적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또 농심배에서 마지막 주자였던 우리 김지석 선수를 이기고 중국의 우승을 결정시킨 그런 장본인입니다. 네, 뭐 자국 랭킹이 얘기를 해주네요. 렌샤오 7단 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중국 10위권 내 기사들 중은 대부분이 다 세계대회 타이틀을 하나씩은 거머쥐었었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렌샤오 선수는 세계대회 우승은 없어요. 네. 하지만 이 선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 세계대회에서 기권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중요한 시합에서요. 상대가 최철한 구단이었는데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버님이요, 특히. 단 한 판 때문에 아들이 기회가 많을 텐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괜히 오히려 그 시합을 두면서 더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 네.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렌샤오 선수가 그 이후에 많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적을 더 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이후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우리 이세돌 구단이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네요. 네, 중국 리그에서 거둔 성적인데요. 중국 리그는 이제 제한 시간이 많습니다. 농심배는 제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대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조 리그에서 2판 100을 쥐고 불계승을 거뒀는데 역시 얘기하셨다시피 생각 시간이 조금 달랐고요. 그리고 룰이 다르거든요. 네. 점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렌샤오 선수는 굉장히 속기파입니다. 네. 굉장히 빨리 두는 걸로 유명한 선수인데 그러니까 제한 시간이 많은 중국 리그와 농심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농심배는 렌샤오 선수에게 아주 적당한 그런 시간에 제한 시간에
시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시합이죠. 네. 한마디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세돌 구단이 약간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만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이세돌 구단 오늘 2연승도 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중전입니다. 이세돌 구단 대 렌샤오 7단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17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자, 돌가리 결과 한국의 이세돌 구단의 흑번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첫 수를 우상 소목에 착점을 했고요. 네. 렌샤오 선수는 뭐 아직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요. 실제 보면 정말 어려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는 그런 기사고 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렌샤오 선수가 한 17살 정도였었는데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지 아, 그래요? 네, 놀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당이페이, 이 렌샤오 다 동갑내기인데 그리고 이 두 선수를 갖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류전을 갔을 때. 그런데 이 두 명을 30명이 못 당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예, 30명의 기사들이요? 우리나라의 뭐 성인은 아니고 다 어린 선수들인데 네. 어리다 보니까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를 이제 이렇게 건배를 계속했는데 이 렌샤오 선수하고 당이페이 선수하고 둘이서 한 30병 이상을 마신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하네요. 놀랐습니다. 밥값보다 맥주값이 더 나와서 놀랐습니다. 네. 사실 뭐 중국 술이 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맥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다가 뭐 쉽게 또 갑자기 취하는 기사들도 많이 봤거든요. 중국 기사들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성년자니까 좀 이제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데 이제 중국에서 간단하게 이제 건배 제의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어린 기사들은 이제 콜라나 사이다로 이제 건배를 하고 이제 20대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들은 이제 맥주를 한 잔씩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불이 붙었나 봐요. 네. 이제 어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서로 원샷을 갖다가 외치다가 음료수와 맥주의 대결이었나요? 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렌샤오 선수가 있었는데 네. 이 선수가 정말 그때 제가 보고 느낀 것이 바둑을 잘 두진 않겠구나. 술을 네. 저렇게 좋아하는 걸로 봐서는 바둑은 별로 잘 두진 않겠구나 했는데 제 생각이 좀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네. 굉장히 말을 여성스럽게 합니다. 여자가 외모도 곱상하게 생겼어요. 외모도 굉장히 곱상하고 어머니가 이제 거의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항상 시합 때 따라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관리를 잘하세요. 어머니가 잘하시고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그게 소문이 났어요. 중국에서도 렌샤오가 술이 세다고 네. 소문이 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사실을 아시고 별로 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안 좋아하시는 거 정도가 아니고 네. 다짐을 받았다 그러죠. 절대 앞으로 술을 안 마신다. 네. 안 마시기로. 잘 지키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머리를 쓰는 기사들에게 있어서 술은 정말 독약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무슨 만찬이라든지 일단 프로 선수들은 그런 행사들이 많으니까요. 또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건배도 또 못하면 또 약간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만 한다면 괜찮은데 이제 그것이 바둑을 졌을 때 그 스트레스를 푸는 용으로 이제 발전하다 보면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중요한 시합을 끝난 다음에는 이제 좀 독한 술을 마시면서 무장해제가 되죠.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중요한 시합이 있는 때는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지금보다 한 10살쯤 어릴 때는 전날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거든요. 잠을 못 자가지고 맥주 한두 캔 정도 마시고 이렇게 자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술을 마시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은영 구단은 원래 그 몸이 안 받으니까 술을 안 마신 면도 있습니다만 이창호 구단도 그런 절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요즘 또 특히 어린 기사들은 거의 술을 못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담배하고 술을 아예 안 배우죠.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도 우승하고 난 이후에 만찬 자리에서 짠은 하는데 맥주 한 모금 마시는 등 마는 등 좀 신용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지금보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좀 마셨어요. 박정환 구단도 술을 잘 마십니다. 원래는 그래요? 주량이 원래 센데 네. 이제 본인이 목표가 이제 딱 정해진 다음부터는 안 마시죠. 그래서 절제하는 그래서 거군요. 안 마시는 술을 못 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박정환 구단이. 못하는 게 전혀 아니군요. 근데 박정환 구단은 원래 술을 잘 마십니다. 근데 본인이 절제하는 것뿐입니다. 네. 사실 지난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세 판 중에 두 판 두어졌던 형태인데 오랜만에 보냈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네요. 상당히. 이 형태는 이제 흙이 두텁게 판을 짤 수 있는 아주 쉬운 포석입니다. 워낙에 많이 두어졌던 수법이고 네.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뭐 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법이니까요. 빈도수가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좌하에 화점에 뭐 걸쳐져 있거나 그런 형태이지 않았나요? 지금은 이 돌의 위치가요. 이게 이제 지금 이쪽이 소목이에요. 네. 이게 화점일 때 많이 둡니다, 보통. 걸쳐두고 두는 건데 지금 소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런시아오는 굉장히 속기파입니다. 속기파고 알아주는 속기파예요. 네. 중국에서도. 커제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런시아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중국의 그 인류 기사들은 빨리 두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대가 있는데 지금 이제 20대 초반부터 10대 후반의 기사들은 인터넷 바둑으로 성장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바둑을 통해서 우리 기사들과 대국을 하면서 실력이 향상된 기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속기파입니다. 네. 뭐 예전에는 수가 보이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한 이후에 착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차이점은 중국은 그 아마 대회가 굉장히 속기예요. 대부분 프로 입단 대회까지도 속기 바둑입니다. 아, 그런가요? 굉장히 속기 바둑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로가 될수록 시간이 늘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아마 때 오히려 시간이 더 많고요. 프로가 되면서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네. 뭐 아마 대회 같은 경우에는 20분이라도 주어진다면 최근 국내 기전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40초 3회 이런 속기 기전들이 많죠. 이제 우리는 일본과 중국에 없는 이 바둑 전용 방송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재미도 약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로 선수들이 거기에 맞추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 대회 성적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묘해서 예전에 이제 그 경험이 없다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바둑은 원래 한 6시간, 7시간 정도 무조건 걸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이제 바둑 텔레비전을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한 2시간 안에 끝나는 바둑이 익숙해지셔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면 못 견디세요, 사실은. 채널이 돌아간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주최하는 기전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끝나는 시합이 많은 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중국에 사는 거는 중국이 유리한 시간을 정할 테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이세돌 구단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짧은 것 때문에 상당한 그 혜택을 받는 기사거든요. 이창호 구단이 이제 굉장히 고전했죠. 시간이 이제 짧아짐으로 인해서
도전했었는데 이제 이세돌 구단도 세계 정상급 기사 중에서는 고참도 한창 고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힘들어요. 시간이 없는 것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최근에 또 머리를 짧게 깎았잖아요. 네. 사실 뭐 예전과 봤을 때 저는 그대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이세돌 구단 조금의 새치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세돌 구단뿐만 아니고 세계 정상급 기사들은 대부분이 동안입니다. 네. 예, 굉장히 동안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데 조은영 구단은 한 40 정도에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호리호리했고요. 네. 예, 호리호리했고 어릴 때도 항상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사입니다. 유창혁 구단도 마찬가지고. 예. 유창혁 구단도 지금은 이제 많이 살이 붙었지만 30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날씬했어요. 예, 날씬하다는 표현을 남자한테 쓰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날씬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최근 이 세계 대회에서 계속 성적을 내고 있는 커제 구단과의 이 프로필을 봤을 때 나이 차이를 보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중국 기사들이 좀 노안이 많죠. 상대적으로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국 기사 중에서 이렇게 어려 보이는 기사들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기 나이보다는 항상 더 들어 보이죠. 네. 약간은. 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오청원 구단도 정말 동안이셨고 어렸을 때 오청원 구단은 40대 그 사진을 봐도 이게 40대가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동안이라고 했고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조치훈 구단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로 봐도 김인 구단도 마찬가지. 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창호 구단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고요. 이세돌 구단은 이제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백발이셨어요. 예. 저는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머리가 하얘셨어요. 정말로. 네. 예. 하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형도 흰머리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치라 그러죠.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새치라 그러는데 새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도 흰머리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 유전이군요. 유전인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 바둑 두느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예.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유전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일단 굉장히 그때는 40대셨는데 저희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이제 같은 도장에서 바둑을 배웠기 때문에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백발이셨어요. 그때는 연세가 많으실 때가 아닌데도 백발이셨습니다. 아버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하면서 정말 기뻐했거든요. 예. 이세돌 구단의 생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도 기일과 겹치는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좀 있어요. 비금도에서 올라와서 이제 형인 이상훈 구단이죠 지금 이상훈 구단 1년에 한 번씩 보러 오셨어요. 서울에 도장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도장에서 이세돌 구단 형인 이상훈 구단하고 4년간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같은 방에서 네. 4년 생활했는데 한 4번쯤 뵌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올라오셨으니까. 처음에는 안 데리고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세돌 구단을 데리고 오셨어요. 막내인데 바둑을 배운다고 하면서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그때 이제 유치원이었어요. 7살 때. 근데 그때 잘 뒀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때는 진짜 조그마할 때인데 네. 그때도 이미 잘 뒀어요. 예, 한 프로에게 한 9점 봐도 그 정도 뒀어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비금도라는 데는 일단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섬이고요. 네. 인구가 뭐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인구가 많을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 섬에서 형제들이 다 바둑을 잘 두니까요. 그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다 선생님이 전부 다 아버지가 다 이제 그 자식들을 가르쳤는데 다들 잘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런 것보다 7살에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라는 점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이세돌 구단 아무튼 아버지의 그 어렸을 때 정성이 네. 오늘날 이세돌 구단을 만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렌샤오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초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좌하 소목인데도 불구하고 반대쪽에서 걸쳐갔습니다. 지금까지 어떤지 좀 검토해 볼까요? 네, 많이 두어지지 않는 또 보석이 나왔습니다. 네. 뭐 많이 보신 것 같지만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주변 배석에 따라 많이 달라진 형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소목이고요. 예, 지금 여기를 뒀어요. 이게 여기가 있고 이렇게 이럴 때 많이 두는 겁니다. 네. 보통. 이럴 때 많이 두고 가장 많이 두는 건 이렇게 양화점일 때 많이 둡니다. 이 보석을. 근데 이렇게 소목으로 돼 있을 때 두지는 않는데 이렇게 둔 것이 이제 좀 특이하고요. 정석이 진행이 되고 충몰입니다. 네, 교환을 시켜뒀죠. 이거 이제 따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이 따내면 요 간격이 넓어서 침입하기가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건 나갈 수가 없어요. 밑으로 잡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좀 충몰을 사용한 네. 거고. 사실 뭐 여기서 렌샤오도 이 부분 지켜둘 수 예,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도 두죠. 여기도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 뭐 어디가 정답인지 어렵습니다. 여기서 네. 정답이 없는 장면인데 그냥 날짜를 뒀어요. 근데 여기를 뒀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걸쳐갈 수 있는데 예. 반대쪽으로 뒀단 말이에요. 걸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둘까봐 그런 것 같아요. 정석을 진행시키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려운 정석은 지금은 아니에요. 아예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예, 여기를 두고 아, 예,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거는 젖혀보실까? 들여다보고 네, 이 정석이 날까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벌리는 건데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제 요 모양이 그렇게 이쪽에서는 힘을 못 발휘하니까 정석 선택이 네, 모양을 키우는 바둑으로 이제 둔 건데요. 근데 이거 지키는 자세가 좋습니다 지금. 자세가 좋고 지금 아직 두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 번 더 손질을 해야 되나요? 아니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약간 중복의 느낌이고요. 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최대한 넓혀요. 예, 왠지 뭐 이런 바둑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두면 여긴데요. 네,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진짜 여기 두네요. 아, 두 칸 띄었네요. 예, 진짜 제가 요즘 잘 맞추고 있는데 좀 신기할 정도로 제가 잘 맞추는데 제가 보통 이세돌 구단의 다음 수를 거의 못 맞추는 사람인데요. 이건 왠지 여기 두니까 이거 둘 것 같은 딱 느낌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확실한 포인트가 그려지겠어요. 이 예. 부분이죠. 예, 왜냐면 이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건 이게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중복의 냄새가 강합니다. 그럼 예, 한 발 예. 더 가서 이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가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아, 이거 또 왠지 그렇게 이게 되네요. 왠지 당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둔 네. 거. 근데 여기를 만약에 첫 수를 뒀다면은 이렇게 두지 않고 여기를 뒀겠죠. 이렇게 두면 여기를 씌워갈 테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늦춰서 둔 건데 아, 여기도 그 차이가 두면 있군요. 예,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이니까.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걸 뛰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두기는 또 싫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늦췄고 받을 때 간 건데 이제 이건 다음에 이 어깨를 짚는 자세가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네. 밀면은 자세가 예, 나오죠. 이렇게 약간 뛰면서 키울 수 있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세돌 구단 진짜 여기를 두네요. 오늘은 굉장히 그 모양 바둑으로 두고 있는데 이세돌 구단의 그 최근 바둑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보석입니다. 네. 모양 바둑을 잘 안 둡니다 이세돌 구단이. 뭐 실리를 차지하면 차지했지. 백이 이세돌 구단이라고 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보석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좀 있는데요. 나름 어제 그 바둑에서 승리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건 저희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한 판 이겼으니까 내 체면은 다 살렸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지금 우승이 필요하거든요. 네. 뭐 확실히 하중앙 부분이 중요한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죠. 어제 그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한테 이겼기 때문에 본인의 할 역할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이세돌 구단은 나머지 다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 대국 보면서 평소 이세돌 구단답지 않다.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그 대국을 보면서 이세돌 구단이 꼭 이겨야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한 판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부담도 있었겠죠. 이세돌 구단이 사실 농심배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세돌 구단에게 유일한 그 좀 오점이라고 할까, 좀 단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단체전에 약합니다. 네. 단체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항상 그 저희가 단체전을 나갈 때 이세돌 구단은 본인이 참가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자기 그 개인전을 훨씬 더 중시하는 기사예요. 그리고 단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않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네. 좀이 국가대항전 때 항상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동안 농심배에 나오기는 했지만 첫 주자로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번 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요. 이제 시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이 농심배 출전 횟수가 적습니다. 실력적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이제 앞서게 된 이후에도 대부분 시드를 이창호 구단이 받은 적이 많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좀 상처도 약간 있고요. 이세돌 구단은. 그래서 한동안 이제 말문을 닫았죠. 예. 본인이 실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창호 구단의 인기를 이제 능가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아쉬움도 많이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지금은 실력적으로 박정환 구단이 더 이제 앞선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팬들이 이세돌 구단을 더 찾는 걸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옛날에 왜 이창호 구단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나. 이창호 구단은 신화 그 자체였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도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걸 수긍할 겁니다. 네. 예전에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으로 마지막 주자로 등판을 했고 또 같은 또 동갑내기 라이벌 기사로 알려진 중국의 구리 구단도 사실 단체전에서 성적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별로 좋지 않죠. 예, 비슷해요. 그 성향이. 두 네. 근데 이번에 또 잘해줬거든요. 선수가. 구리 구단은 이번엔 좀 빨리 나왔고요. 아무래도 농심배는 일단 마지막에 누가 이기느냐의 승부지 처음에 뭐 몇 연승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묘하게 그 한 판을 이겨도 1승보다는 0.5승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의 그 대회이기 때문에요. 3연승을 하면은 실제로는 한 1.5승 정도 한 느낌밖에 안 듭니다. 이게. 초반에 3연승을 예, 거두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뭐 5연승 이런 것은 그렇게 뭐 희귀한 게 아니고 자주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예. 물론 이제 3연승 정도는 아주 뭐 자주 나오지만 네. 5연승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뉴스가 좀 되기 시작하죠. 3연승은 대부분 하다 보면 나오니까요. 그동안에 이창호 구단 같은 역할을 이제는 이세돌 구단이 해주고 있고요. 네, 해줘야죠. 현재 또 이 대국이 중국 상하이 그랜드 센트럴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드라마 보신 분들, 바둑 모르시는 분들도 네. 드라마 보시면서 상하이 대첩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영화 암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굉장히 그 히트쳤던 영화지 않습니까? 네. 그 암살의 무대가 그 이 상하이 대주점 이 센트럴 호텔 근처에 있습니다. 네. 바로 뭐 걸어서 100m 거리에 있습니다. 예. 지금은 영화 촬영 장소로 아주 유명하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명동 거리라고 돼 있습니다. 네, 2005년도의 기대를 오늘도 다시 한번 걸어봅니다. 이세돌 구단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죠. 슈퍼 매치 제17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3차전입니다. 한국의 마지막 주자 이세돌 구단 대 중국 렌샤오 7단의 대결. 자, 오늘 이세돌 구단이 아주 시원시원한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모양을 펼치니까요. 예, 이세돌 구단 바둑에선 잘 안 나오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글쎄요, 과연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돌 구단 이세돌 구단은 사실 뭐 다양한 바둑을 다 잘 두니까요. 예. 임기응변은 워낙 뛰어나고 지금 바둑 내용만 보면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세돌 구단이 백같이 보이죠. 예. 이세돌 구단이 오히려 저렇게 날일자 구침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상이 하나 빗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렌샤오가 초반부터 굉장히 시간의 압박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잘 안 나오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렌샤오 쪽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변 쪽 삭감에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으로 지금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벌릴까?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굳이 여기, 들어가지 예. 않을 수도 있나요? 먼저 들어갈 필요 없이 좀 하다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 여기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인데요. 이걸 안 두면은 이 어깨 짚고 이 한 칸 당하면 이게 어느 정도 모양이 커질지 장담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지키고 이제 뭐 아마추어 여러분들은 이런 게 가장 겁나실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집 주면 어떻게 하나 이게 겁나시는 건데 사실 이런 집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어휴,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상대는 이세돌 구단이거든요. 이야, 이거는 뭐 렌샤오 7단이 뭐 이세돌 구단이 강한 거는 알고 있지만 자신감을 갖고 두겠다라는 사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지금 자신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야, 이거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자신감이 담긴 한수인가요? 예. 그냥 뭐 받아준다면 이렇게 두는 건데요. 이건 뭐 이렇게 나가겠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너무 좀 백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가둬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가두는 거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이렇게만 둬도 뭔가 약점이 많습니다. 그럼 입구자는 어떨까요?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수가 딱 제격인데요. 뭐 백은 물론 이걸 붙여서 이렇게 이제 늘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이어줘도 안에서 다 집이 부서지더라도 중앙에 외세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키우면 되잖아요. 또 이쪽을. 일감은 여기입니다. 예, 지금 이소영 씨가 얘기하신 대로 네. 이 자리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돌은 집었고요. 예, 갑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지금은 그냥 밑으로 받고 싶지는 너무 많죠. 예, 지금 이렇게까지 들어왔는데 못 잡더라도 가두는 게 좋습니다. 붙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손이 발이 나오네요. 이야, 한 발 더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심한 거 아닙니까? 진짜 여기 들여다보면요. 이거 들여다보면 설마 이걸 잊지는 않겠죠. 이건 이렇게 두면은 답답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안에서 살더라도 좀 비참하게 살 것 같아요. 네. 예. 이건 무조건 여기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단한 배짱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대단한 배짱일지 지나친 자신감일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좀 심하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이 렌샤오의 이 강한 수들 어떻게 보면 뭐 자신감 있는 수들 이게 과연 통할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일단 이세돌 구단도 노골적으로 결행을 시키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쪽에 이게 뭐 돌이 없으면 어떤 네. 게 문제냐면 여기 붙이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 끊는 게 이제 싫은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걸 못하게 이제 여기를 하나 미리 방비하는 건데요. 교환이 되어 있으면은 방비가 된 건가요? 여기를 젖힐 때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이때 단수 치면은 뭐 이걸 이을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패로 버틸 겁니다. 네. 이 변화도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렌샤오도 그렇게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패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백도. 그냥 늘어서 받기는 싫은 거군요. 그러니까 늘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늘어서 받는다는 것은 또 한 번 이제 상대의 심기를 좀 긁는 겁니다. 네. 나는 안 잡힌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우기는 건데요.
어제 그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렌샤오도 보면 뭔가 좀 상대 그 심기를 좀 긁는 듯한 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웬만해서 긁히는 기사는 아닌데요. 아, 뭐 그렇죠. 어제는 순식간에 그 초반에 유리한 고지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좀 전반적으로 어제 편하게 좀 진행이 됐고요. 초반만 잘 풀리면 이세돌 구단은 무적입니다. 아직도. 천하무적이죠. 천하무적이에요. 커제와의 대국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거지만 초반에 이제 잘 못 넘기는 경우에 완패당하거든요. 초반을 잘 짰을 경우에는 커제가 굉장히 고전합니다. 네. 이세돌 구단한테. 그러다 보니 이세돌 구단이 패한 바둑은 뭐 초반을 중점적으로 복귀를 하는 바둑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패착이 초반에 있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죠. 오늘 완전히 반대네요. 렌샤오 선수가 초반에 뭐 물 쓰듯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젖혀가네요. 패하죠. 젖혔다는 것은 패가 무조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흑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패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쪽에 돌이 없다면 뭐 이렇게 젖힐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거 젖히면 여길 치고요.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백이 두텁게 처리하겠죠. 이 두 점이 완전히 아주 이상한데 있게 되는 꼴입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역시 이걸 두고 치고 둘 때 이제 따내는 건데 당장 팩감은 없어요. 그렇다고 악수 팩감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네. 만약 이렇게 후퇴한다면 이제 백은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호구 치고 단수 쳤을 때 네. 그냥 있는 거는 선수가 아닌 건가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있는 건데요. 네. 이건 정말 좀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사실. 모양은 별로지만 이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치게 됩니다, 이쪽을. 안 받는군요. 이걸 치는 때 그냥 늘면 다음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찝으면 이 모양이 완전히 포도송이죠. 예. 이건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삼각이 뭐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루어진 모양이니까 이런 모양은 가급적 피하셔야 됩니다. 선수가 된다면 중앙을 씌워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 점을 따내더라도 별게 없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쪽 붙여서 뭔가 모양을 취한 건데 그냥 아까 노골적으로 여기를 들여다보고 씌우는 게 어땠는지 싶네요. 지금도 안 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대학수잖아요 지금. 이 교환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들여다볼 거면.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둔이상 그 부분은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거군요. 바둑이라는 게 이제 둔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두다가 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바꾼다? 그러면 이제 그럴 만한 장면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너무 대학수가 돼 버리니까요. 이거 뭡니까? 먼저 끊어요? 딱 봐도 더 복잡한데요. 이거는요. 야, 처음부터 승부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수가요? 이건 승부수입니다. 이건 왜 승부수냐면요. 네. 이걸 주면은요, 이거 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악수입니다. 이 빵따냄을 주는 거는. 이건 이렇게 씌워서 이걸 두 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볼 때 두는 겁니다. 아, 네. 확실한 선수만 된다면 예. 야, 이건 엄청난 악수거든요, 사실. 그런 뜻의 끊음인가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수가 나오네요. 만약 백도 하변에 자신이 없다면 그냥 단수로 잡는 거는 안 되겠고요. 백이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만약에 네. 그게 아니면 이렇게 이제 둬야 아까와 되는데.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이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가는 수도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한번 이렇게 두고 두면 여길 치받아요.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뭐가 뭔지 네, 뭐 모르겠는데요. 이런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100이라면 저는 이걸 잡겠어요, 그냥. 하변이 아니 이거 봉쇄가 되는데요. 이게요 100% 잡힐 확률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 그리고 이런 걸 두면 그냥 아예 이렇게 내려 빠진다?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100% 잡아야 지금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잡는다면 얘기가 됩니다. 근데 100%안 잡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제가 렌샤 오면은 그냥 한 점 잡아 먹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세돌 구단이 그거 못 잡으면 손해가 너무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모험은 잘 안 하는 건데 원래. 잡죠. 예, 승부 갑니다. 예, 승부로 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앞서 김성룡 구단이 이 두 기사의 바둑은 초반이 중요하다, 초반이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초반을 얘기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건 이세돌 구단이 완전히 승부를 거는 겁니다. 무조건 잡겠다는 뜻입니다. 네. 예, 돌을. 일찍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세돌 구단. 렌시아오가 마다할 것 같지가 않아요. 좌표도 둘만한 것 같아요, 사실. 흔히 말하는 고깃값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다른 두 점을 이용해 다른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두고요. 네. 가령 여기는 무조건 둬야 되거든요. 네. 이쪽은. 그럼 이걸 단수를 치는 순간에 두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이렇게 이으면 이제 이쿠자가 선수니까 이제 사랑률이 높고요. 그러면 이게 이쪽을 넣는 건데, 그럼 또 이쪽의 맛이 나빠요. 그런 맛이 그렇죠? 있어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고 둘 때 이걸 두면 이 단수를 당하는 순간에 아주 받기가 고약합니다. 여기가. 네. 예. 또 하나는 백이 여기를 그냥 이런 데 갖다 붙이면 탄력이 있다는 거죠. 잘 안 잡힐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안 잡히면 여기 손해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완전히 모험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셀루보다는. 일단 챙길 걸 챙기면서 이제 상대가 이제 실수하는 걸 그걸 딱 이제 낚아채는 것이 이제 아주 강한 기사인데, 네. 이건 완전 일직선으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뭐 이렇게 뒤가 없이 그냥. 어제 좀 길어졌던 것이 후회가 남을까요? 거제 구단에게 가기까지 위해서는 아직 2명의 기사가 더 남아 있습니다. 현재 대국하는 중국의 렌샤오 7단과 일본의 이야마 유타 주장.
이번에 그 이야마유타 구단이 절묘하게 그 농심배 시합을 소화할 수가 있게 돼 있어가지고요. 일본 기사 중에서 이제 3대 타이틀을 차지하는 기사들은 그 국제 대회와 그 스케줄이 안 맞아서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거의 뭐 겹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출전 못하는데 묘하게 농심배는 안 겹치는 것 같아요. 뭐 듣기로는 1년 스케줄이 다 나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일본은 그 기존 계약을 3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예선전을 하면 네. 예선전을 시작하면 본선이 일단 전기 본선이 일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 미리 다 결정이 나 있으니까요. 네. 스케줄을 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그게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런 계약을 또 당연시 하고요. 스폰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약간 또 변화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매년 계약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을 또 좀 약간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는 좀 다르죠. 일본은 보통 그 한 번 후원을 하면 20년이 기본입니다. 20년간은 그 스폰 계약을 끊질 않으니까요. 그 대회가 전통이 생기죠. 아무래도 이 농심배가 지금 17회째인데 농심배는 처음 했던 그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변환하지 않았어요. 네. 상금만 올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농심배 하면 1시간 바둑 그리고 어떻게 가는 기전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남죠. 그러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농심배만 말만 해도 어떤 대회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고 어떤 기사가 보통 나오고 네.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전통이 아닌가 싶어요. 이세돌 구단이 잡을 거를 생각 못하진 않았을 텐데요. 아니 여기서는 단수를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수가 아예 없습니다. 이걸 뭐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기를 이건 두고 이어버리면은 잔뜩 보태준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단수치는 한 방인데 단수친 다음에 생각을 미리 하는 것 같아요. 나가요? 나가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걸 봤던 건가요? 여길 나갑니까? 이걸 두면은요? 제가 지금 뭘 잘못 본 거 아닌가요? 뭐가 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게 사석작전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사석작전이 말이 되나요, 이게? 이건 사석작전이 아니고 그냥 잡힌 것 같은데요? 아주 알기 쉽게. 여길 뭐 받아야 되거든요? 허전하잖아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 뭘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맞나요? 지금 이세돌 구단 얘기는 이런 거네요. 이걸 두면 더 이상 나갈 길은 없는데요. 이걸 두죠? 그럼 이걸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럼 막을 때 이걸 끊으면 이게 얼핏 보기엔 여기가 충머리 같이 보이는데 네. 이 충머리는 아닙니다, 여기가. 그럼 어디로 가게 되죠? 여기에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걸 늘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예. 늘면
때 뭐 이렇게 이게 근데 득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일단 끊어놓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 다음에 뭘 보는 뭐 거죠? 답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씌우면 이게 뭐 허전한 거 아닌가요? 이거? 이세돌보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까요? 아예 그냥 막아버리네요. 그냥 더 렌샤오 선수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두는 모습이. 꽉 메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거든요. 예, 아예 그냥 뭐 뒷맛 자체도 없애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세돌 구단이 뭐 이런 걸 변화를 만약에 한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계속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예, 이거 이렇게 둔다는 다 받아 먹어요 그냥. 예. 그리고 이거 못 잡으면은 뭐 완전 회복 불능이고요. 잡는다고 하더라도 막 이런 거 끊어 잡는 맛도 생겼고 네. 뭐 이렇게 둬도 잡힐 것 같지도 않아요. 잘 뭐 이렇게 진짜 고깃값은 할 것 같아요. 뭔가 왜 이렇게 불리한 싸움을 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두고 있어요. 예. 보통 이세돌 선수가 이렇게 빠르게 걸어갈 때는 아무도 예측 못한 그런 번뜩이는 수가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은 진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뭐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왜 거기를 나가야 하는 건지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착각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아니 근데 렌샤오가 이렇게 버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요? 당연히 저 같아도 버틸 것 같은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예상 밖의 지금 결과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뭔가 좀 판단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반부터 뭐 시작하자마자 승부처에 진입을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두 선수 모두. 일단 지금 석점은 어떻게 해서든 사석 작전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수단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잡혔거든요. 이 석점은 살 수가 없죠. 이건 애초부터 이제 사석 작전 하려고 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석 작전이 이거죠? 이걸 그럼 끊고 이렇게 두나요? 이게 이제 이 모양이 그래도 좀 나은데요. 가장 튼튼하게 막는 방법입니다. 이 모양이. 네. 근데 이렇게 두면 아예 여길 둘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이렇게 씌우면
그냥 버릴 것 같아요. 뭐 양쪽으로 깎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이쪽도 두어서. 이게 도대체 몇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났습니다, 집이. 여기가 이렇게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폭도 하변하고 좌하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네. 근데 이렇게 둔 이상에는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걸 둘 거면 애초부터 이렇게 두지도 않았을 거고요. 예상할 수 있는 수는 이수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수법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그럼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두고 근데 이건 나가거든요. 호수가 돼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면 여기 집만 손해 본 건데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세돌구단 어떤 수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할지. 전 잘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네. 뭔가 제 생각에는 이세돌 구단이 좀 잘 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좌에서 손이 빠르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이 준비한 수 어디가 될까요?